안녕하세요. 샤랄라 샤오롱입니다. 2019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남편이랑 올해를 어떻게 보냈는지 또 내년은 어떻게 알차게 살아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작년에 퇴사했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삶을 한번 반추해 보게 되었는데요. 자, 오늘은 제가 6년간 잘 다니던 회사를 왜 퇴사하게 되었는지, 또 그러면 회사 생활은 어땠는지, 그리고 퇴사할 때 주의점은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에서 저는 중국어학과 신문방송학을 전공하면서 콘텐츠 제작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3학년 때 중국으로 교환학생을 다녀와서 4학년 때는 휴학을 하고 EBS에서 조연출로 일을 했었는데요. 그때 교육 컨텐츠 만드는 일이 저한테 굉장히 잘 맞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교육 컨텐츠 만드는 회사가 좀 몇 군데 있었는데 중국어 능력자를 우대하는 기업이 있어서 지원해서 합격하게 되었고요. 그 회사에서 6년을 쭉 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1년 정도 근무를 했을 때 저희 회사에서 자회사로의 이동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 자회사가 IT 계열 스타트업이었기 때문에 분위기가 이전 회사보다 훨씬 자유로웠어요. 예를 들면 직급에 상관없이 별명을 부른다거나 가끔 재택도 신청할 수가 있고 또 휴가도 비교적 자유롭게 낼 수 있어서 근무 환경은 꽤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팀 사람들이 워낙 열정적이고 또 유아동 컨텐츠를 만드는 분들이다 보니까 성향이 대부분 좀 순하고 협동심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이유가 돈, 인간관계, 자아실현이라면 3년차 때까지는 이 세 가지가 좀 골고루 충족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2015년에는 연말에 우수 사원들에게 주는 그런 상도 받게 되고 우연한 기회에 잡지사 인터뷰도 하게 되고 아주 잠깐이지만 다큐멘터리에 출연할 기회도 얻게 되고 상여금도 받아서 결혼 자금에 보태고 또 제 직무가 중국어 컨텐츠 만드는 쪽이었기 때문에 중국도 굉장히 자유롭게 오가면서 컨텐츠 만들고 업무 강도는 조금 높은 편이었는데 흥미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게 일을 했었습니다. 어느 정도 회사에서 인정도 받고 일이 손에 익으니 직장인들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온다는 그 매너리즘이 저도 4년차 때 왔습니다. 그때는 퇴사할 생각은 없어서 그런 매너리즘을 자격증을 딴다든지 취미생활을 한다든지 이런 생산적인 방법으로 좀 극복을 해나갔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지날수록 계속 같은 범주 내에서 컨텐츠를 제작하고 회사 스타일에 맞춰서 계속 같은 스타일의 영상을 제작을 하다 보니까 제 능력이 점점 쌓이지는 않고 계속 답보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조직 안에서 당연히 성장하는 기쁨을 누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더 늦기 전에 저를 위해서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회사에서 5년 후 10년 후의 미래가 그려지지 않자 저는 이제 퇴사를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빨리 퇴사를 하게 될 줄은 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 회사에서 직무 만족도가 아주 낮은 것은 아니었었기 때문에 딱히 뭐 퇴사를 당장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회사에 나와서 안정적으로 제가 1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다져놓게 되면 나중에 아이를 낳았을 때 회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를 할 수 있고 조금 더 주체적으로 제 삶을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퇴사를 하게 되었고 일단은 중국어 교육 사업을 목표로 퇴사를 했습니다. 제가 퇴사를 결심을 한 이후에 난 이제 준비를 해야지 그때부터 준비를 한 건 아니었었고요. 요즘 평생 직장은 없다 보니까 제가 26살 때 입사를 했었는데 그때부터 만약 내가 제2의 직업을 갖게 된다면 그때는 1인 체제로 좀 더 다양한 일을 해봐야겠다는 그런 꿈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중국어 강사, 인터넷 사업, 그리고 유튜버도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학원 운영 그런 여러 가지 꿈의 버킷리스트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가장 실현시키기 쉬운 일이 제 전공인 중국어를 가르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회사를 다니면서 틈틈이 중국어 자격증과 중국어 강사 자격증 2-3개를 취득을 해두었습니다.
첫 번째, 욱해서 퇴사하지 말기.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정말 퇴사하고 싶은 충동이 막 여기까지 올라도 절대 충동적인 감정에 의해서 퇴사를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 퇴사한 지 시간이 조금 지났기 때문에 예전에 힘들었던 그런 기억들이 좀 미화가 돼서 그 정도면 뭐 다닐만 했고 많이 배웠고 사람들도 보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6년 동안 일을 하면서 힘들었었던 적이 없을 수가 없겠죠. 제일 힘들었을 때가 뭐 매너리즘 빠졌을 때도 있었지만 제 능력이 굉장히 좀 저평가됐을 때 나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회사에서 그만큼의 대우를 해주지 않았을 때가 좀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때 퇴사 충동이 일기는 했었지만 그때는 내가 지금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매너리즘에 빠졌을 때 자기 개발을 하면서 좀 극복을 하고 만약에 좀 제 능력이 저평가되었다고 느꼈을 때는 그 직무 내에서 제가 조금 더 배울 수 있는 점을 찾아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퇴사 후 할 것을 반드시 정해놓자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중국어 교육사업 창업을 목표로 했었기 때문에 우리 동네에 경쟁사는 없는지, 또 어학원 수강료는 얼마인지, 또 중국어 학습 수요는 어느 정도가 있는지 맘카페와 주변 지인들의 자문을 얻어서 미리 사전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커리큘럼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검증된 프랜차이즈 커리큘럼을 선택할 것인지, 만약에 프랜차이즈를 선택한다면 어느 곳이 괜찮은지 주말마다 설명회를 다니면서 미리 사전 조사를 다 진행을 했었습니다. 세 번째는 유종의 미를 거두자입니다. 저는 퇴사를 앞두고 한 달 전쯤에 팀장님과 팀원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업무 진행에 최대한 차질이 없게끔 인수인계를 한 달 동안 잘 마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팀원분들과 사이가 굉장히 좋았던지라서 일일이 좀 손편지를 쓰고 선물도 전달하고 나왔고요. 팀원분들께서도 감사하게 송별회 파티도 열어주셔서 아직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경제적 상황 파악하기입니다. 이미 퇴사를 결심했다면 이직하거나 창업을 해서 자리를 잡을 때까지 그 걸리는 시간 동안에 내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현실적으로 파악을 해둬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 4월에 퇴사를 해서 6월 달에 중국어 교육 사업 오픈을 했는데요. 그 2, 3개월 동안에는 제가 수입이 없었어요. 그때는 저의 남편의 도움을 좀 많이 받았었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같이 경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 저의 퇴사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었고 저의 힘든 시기를 잘 보완을 해주었기 때문에 저희 남편에게 굉장히 감사하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4월에 퇴사를 했으니까 지금 1년 반 정도가 지났는데요. 가끔 회사에서 동료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했었던 그 시간들이 그립기는 하지만 지금은 중국어 교육 사업을 하고 블로그를 하고 유튜브를 하고 온라인 쇼핑몰도 하고 있는데 조금은 예전보다는 조금 주체적으로 제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의 삶에 굉장히 만족 중입니다. 오늘도 퇴사를 고민하시는 여러분, 꼭 퇴사를 결정하시기 전에는 준비를 해놓고 나오셔야 합니다. 자,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장 퇴사를 해서 굉장히 자유롭고 해방감을 느낄 수 있지만 그거는 딱 한 달이라는 거 명심을 해 두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샤랄라한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안녕!